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아든 이후 잠잠할까라고 생각하셨죠?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과하지우기라는 사자성어를 썼다가 지우기도 하고 이번에도 또 나를 내치고 총선이 괜찮겠냐. 나 말고라도 유승민 안고 이준석 안고 같이 가라. 이제 당에게 원팀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도 썼다 지웠습니다. 예, 여전히 중앙 언론 호소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님. 관심이 없다면 이분은 어떻게 살아남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홍준표 시장에 대한 근황을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여권 지형을 또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앙 정치의 이슈가 되기도 했지요. 오늘 정치본색 플러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저희 이제 앞으로 이 플러스 시간을 함께 이어 나가실 텐데, 일단 그 홍준표 시장은 왜 이렇게 자꾸 SNS를 썼다 지웠다 할까요? 뭐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 스타일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화가 엄청 났겠죠. 어떤 부분에서 징계 먹은 아니 게? 그게는 이제 골프 한번 친 거 가지고 우리 대구에는 비도 안 왔는데 감히 나에 대해서 그 말 한마디로 당원권 정지를 10개월이나 준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 본인이 매우 화나는 상황이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중대한 싸움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소위 TK 영남권 같은 경우가 예,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매우 중대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TK 또는 PK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적어도 국민의힘이 완전히 적어도 석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 그 자리를 자기의 세력군들을 심어넣을 수 있는 특정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 특정한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력이 존재하죠. 친박계. 그다음에 MB 세력이 예, 존재하죠. 예, 그다음에 또 법조계,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조계 또는 김건희 쪽 어떤 라인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예,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홍준표라고 대구시장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제가 볼 때 삼국지를 넘어서 사국지, 오국지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세력이 그때까지 온전하게 자기의 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켜볼 수 없는 거겠죠. 예. 거기다가 김기현 당대표의 예를 들면 매우 화남, 예. 이게 이제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제가 볼 때 홍준표 대구시장이 굳이 무슨 하이에나와 사자로 비교를 해서 뭐 지우긴 했습니다만, 네, 저희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의 정치를 하이에나로 규정한 것 같고, 예, 본인이 이 하이에나 같은 정치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자, 국민의힘은 하이에나.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내부 디스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런 말,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엄청 났구나. 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근데 또 왜 지웠을까? 예, 이런 측면과 관련해서는 내가 진짜 화가 엄청 났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 보여주는 거고,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내가 이걸 지울 줄도 아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예. 근데 사자가 하이에나한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이에나들이 많이 물어뜯으면 사자도 죽습니다. 하이에나가 어딜 물어뜯냐면 항문 부위를 물어뜯어요. 때로는 숫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에그들도 물어뜯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예,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 사자들이 그 귀 꼬리를 아래로 바닥에 내리죠. 맞습니다. 공격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예, 예. 하이에나도 사자의 약점을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아, 하이에나가 일군의 숫자를 가지고 소위 취약점이 보이면 예, 그냥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셔라. 지금 내년 4월 선거까지의 시간 동안에 예. 10개월을 본인이 당원권 정지 상황에 있게 되면 이건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죠. 그렇죠.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저는 사실 이번 그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두고 홍준표 시장의 사실상의 정치 생명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보는 뭐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기 때문에 그 당원권 정지 10개월에 대한 어떤 평가는 저희가 뭐 이 시간에 뭐 깊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좀 잠잠할 줄 알았으나 잠깐이라도
뭐 과하지옥부터 시작해서 이번 페이스북까지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시는 홍준표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제 평가가 아닙니다.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에 홍 시장의 그 팬분이 올리신 거예요. 페이스북을 썼다가 지울 거면 안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지금 올렸다고 하니까 이제 쓰면 쓰는 거고 좀 지우지 좀 마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기사화 될 거고 다 이제 역사에 남는 건데 그럴 거면 아예 쓰지 말든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일단 그 언급해 주신 그 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저희 뒤에 일단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찍이 정치판은 하이에나 떼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다고 했다.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자가 돼야 한다고 해도 했다. 사자는 하이에나 떼들에게 물어뜯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 요거는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하이에나 떼들에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이 또한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이다. 아니라고 합니다. 김정욱 교수님에 따르면. 자,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다. 잡범이요? 자,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 황교안이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총선까지 본인이 쳐내어진 거는 알고 계시네요. 자,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 가뜩이나 허약한 지지층이다. 그런 게 정치다. 자, 한 문장 한 문장 저희가 뜯어볼게요. 앞에 거는 좀 뜯었는데 어디서부터 뜯어볼까요? 일단 잡범? 일단 사자인데요. 사자. 이 얘기는 뭐냐 이제 협박이죠. 예.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권 정지가 돼서 10개월 동안 아무런 행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단임제기 때문에 없어. 그럼 그 이후에 누가 사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예. 사자는 제가 볼 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 대선 예, 주자가 예. 되겠다. 네. 그리고 본인이 아마도 다음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거다라고 하는 협박의 정치 같긴 해요. 예. 근데 그 뒤에 문장이잖아요. 절대 네. 죽지 않는다. 죽지 근데 우리가 않는다. 확인했잖아요. 예. 죽기도 하더라. 죽기도 하더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협박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 힘을 갖지 않은 사람의 협박은 공허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이 대중적인 지지가 매우 높고 저도 한동훈 정도를 눌러야 예. 본인이 이렇게 예를 들면 나는 사자야, 난 죽지 않아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서워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 하나 하고 예. 또 하나는 잡범 취급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뭐 잡범 취급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이건 잡범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식이죠,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수해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공포에 떨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대구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자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예. 전체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골프를 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럴 때 골프 치면 우리 잡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 본인이 전체 국민을 책임질 대선 후보에 나갈 생각이 있어요. 과거에도 나왔었었고. 예. 그렇다 그 정도 분이라면 이 정도 수해 속에서 골프를 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예. 정치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거다. 근데 거기다가 골프를 치고 난 다음에도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3일 동안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3일 만에 여론에 밀려서 예. 어쩔 수 없이 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엄포를 놓으니까 네. 그때 가서 사과를 했는데 사과 들어보셨죠? 예. 잘못은 없는데 사과예요. 그렇죠. 재미있는 사과였어요. 심지어 골프를 운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예. 그래도 한다. 국민들이 나 잘못 없는데 사과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래도 할게. 예. 이런 사과는 사과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이제 과거에 개사과에 빗댈 만한 네, 사과인데요. 네. 예. 전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그다음에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 이건 완전한 거짓말. 아니 지자체 단체장이 선거운동 못해요. 그럼 예를 들면 본인이 선거운동 못하는데 몰래 뒤에서 선거운동 하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심이 있었다는 것처럼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너 윤석열 대통령 너 이준석 당신 마음에 안 들어. 그만해라. 네. 1년 6개월 먹었죠. 네. 그다음에 유승민 예. 골대를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예. 아예 출마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네네. 그다음에 나경원은 중간에 계속 협박해서 네. 중도 하차하게 만들었죠. 네. 그다음 마지막에 안철수잖아요. 안철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안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네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상황에서 그들 다 내치고 자기까지 내친 다음에
총선이 되겠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건 마지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잖아요. 예. 이준석, 그다음에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예. 홍준표 다 날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가장 선거를 지금 잘해왔던 MB계가 전면에 나서서 선거전을 벌여서 예. 이기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때마다 딴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겠죠. 예. 왜냐 지금까지 계속 매번 딴지를 걸어왔으니까. 이번 참에 저는 이게 김기현 당대표 개인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정도의 담력이 있는 당대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오더가 왔겠죠. 네. 마음껏 해라라고 왔을 것 같고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가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밝게 소위 윤리위원회에서 처벌을 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 매우 빨리 진행이 됐거든요. 예, 진짜 빨리 징계됐어요. 예, 전격적으로 아주 그냥 빠르게. 그런 측면에서 나까지 내치고도 총선이 괜찮을까가 아니라 당신까지 내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윤핵관들의 생각이었어라고 예.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정확한 예를 들면 파악도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뭐 그다음에 뒤에는 이거 얘기할 필요 없겠죠.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 근데 이건 아니, 이제 중앙 정치에서 제일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이 표현인데 포용하라 이거 아닙니까? 안고 가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본인 바람이겠죠. 본인 바람인가? 이준석과 유승민을 안아서 중도까지 포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정치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안 왔겠죠. 이렇게 와야 될 이유도 없었겠죠. 예, 예. 저는 제가 매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들 부시 시절에 칼 로브라고 하는 전략가가 있었어요. 예. 이 전략가의 전술이 뭐였느냐? 정치를 완전히 쓰레기처럼 만들어라. 좌우로 딱 나눠서 예. 정치는 진짜 혐오스러울 만한 것이다라고 만들어서 상대 진영이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이 진영은 절대 예를 들면 서로 화해할 수 없겠죠. 예, 예. 화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자기의 유권자를 최대한 투표장에 동원해라. 그래서 선거를 이기자. 예. 이겼어요 실제로. 아들 부시가. 네네네. 저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상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행동이나 발언을 보게 되면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정치적인 혐오감을 일으켜서 예. 투표장에 중도층들이 예. 상당 부분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되 자기의 지지층들을 최대한 동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건 차이가 뭐냐면 이건 대선이에요. 대선 전체 총량이잖아요. 예. 근데 국회의원 선거 그렇지 않죠.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마다 투표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예. 수도권에서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한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야 된다라는 이 교훈은 예. 좀 맞다고는 봐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에 와서 준서가 미안하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님 미안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예. 같이 갑시다라고 네네. 얘기할 예. 윤석열 대통령일까? 예.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맞는 말이 지원 요 내용 속에서는 예. 맞는 말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그리고 지우는 바람에 또 욕만 먹었다. 예. 그 말씀하신 지지층들이 그 뭐하러 썼습니까? 지울 거면 예. 예. 우유부단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달리 따지면 저 사람 지금 겁먹었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예, 대통령을 그렇게 무서워하나? 그러면서 왜 저렇게 예를 들면 계속 글을 쓰고 지우고 할까?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퍼스널리티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잘못 싸움을 건드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상당히 큰 패배 중에 하나가 될 거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전 정치 역사에서 매우 큰 패배 중에 하나로 기록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결론적으로 이미 사실상 패배했는데 이제 결과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을 대선까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면 홍준표 시장의 정치 생명은 분명히 남아 있기도 하죠. 근데 그때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일단 의문점이 하나가 있고 또 SNS를 보고 나니까 왜 애꿎은 황교안
전 총리를 건드려가지고 황교안이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지난 전당대 생각해보면 황교안 후보가 제일 잘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은 아무튼 하긴 하는데 사퇴하라고 막 그러고. 근데 뭐 어찌됐든 뭐 나름 선명성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겠는데 황교안 전 총리를 굉장히 쫄보라고 일단 평가를 해주셨고 뭐 그런 게 정치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나 메시지는 한 문장 한 문장 떼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홍준표의 SNS가 늘 그래왔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런 메시지 정치가 이제 빗발하는 이유도 수해 골프 논란이 아마 저는 이제 그게 정점이 아니었을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중도에 머물렀던 홍준표 시장을 마치 홍카콜라 사이다라고 평가했던 중도에 머물렀던 유권자들 내지는 지지자들도 저는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SNS 정치는 그럼 남겨두시든가 이렇게 지우시고 막 그러니까. 좀 치명적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어떤 다툼이면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네, 국민이 당한 수해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돼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인데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건데 네. 또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또 희한하게도 당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처벌 문제 때문에 또 백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좌충우돌 하면서 본인이 가져왔던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능력 이런 부분들이 막 우르르 무너지는 측면이 있죠. 근데 대신 정치는 생물이라고 뭐 DJ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일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부터 4월 달까지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가서 예. 30%대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해서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 이 패배는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인 뿐만 아니라 후계자로 지칭되고 있는 한동훈의 몰락과도 일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예. 새로운 후보군들이 등장하겠죠. 그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이 소위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나가지 않는다면 예. 아마도 그때부터 소위 여기 얘기하는 하이에나,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전제하에 예. 이 이후에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 있어서는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로 당했던 이준석, 예.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홍준표 일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실수를 하고 나서 본인이 다시 또 사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리고 어느 사자가 예를 들면 골프 치고 그렇게 잘못 행동한 다음에 사과를 안 합니까? 그 사자가 부끄러워서라도 그 벌판 떠나요. 그 싸움에서 지면 사자들은. 그렇죠. 거기서 못 사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나를 어디 한번 징계해볼 테면 해보든가, 사과도 안 하고 이러면은 제가 또 홍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자로 남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러지 못했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자들은 대부분 다 그 영토를 떠나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 영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한 사람이 떠나야죠. 그렇죠. 근데 안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내용을 나는 사자야. 절대 죽지 않아. 예. 근데 진짜 사자시라면 다른 땅으로 가시는 게 사자의 본능상 맞다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요. 볼 이제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SNS나 이런 거 돌려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준석 전 대표라면 이 SNS 보고 진짜 코웃음을 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이제 징계 국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홍준표 시장이 아니 당은 징계할 자유가 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놓고 이제 본인 징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자체가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 그리고요 이준석 당대표는 양두구육 한마디로 그렇죠. 여기는 골프 치고 사과도 안 했는데 그걸 따지면 진이 다르지. 고맙다고 얘기해야죠. 당이 감사합니다. 이준석과 비교했을 때 저에게 10개월밖에 안 준 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예. 뭐 저희가 다른 얘기긴 한데 다만 오늘은 뭐 어쨌든 이제 그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이 홍준표 시장이 던진 한 줄 때문에 여권 내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이것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지만 이 국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국민의힘을 보면서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홍준표 시장은 수해에 골프 쳐가지고 당원권 정지 10개월 됐잖아요. 네. 최근의 논란을 생각을 해보면
오송에서 있었던 그 김영환 네. 수해 사건을 생각해 보면 특히 터널 수몰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김영환 지사는 지금 아니 뭐 정부 차원에서는 뭐 아무런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거기 당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드러난 걸 보면은 뭐 저기 기록해 놓는 것도 사실상 조작해가지고 서울에서 그 만찬 행사 참여하는 동안 재난 최고 단계 수준의 그런 재난을 지금 도에서 겪고 있는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걸 보면 홍준표 시장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건 그럴 수 있는데요. 김영환 도지사가 참 발언을 갖다가 아주 교묘하게 했다. 교묘하게 했나요? 내가 간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 했죠. 그죠? 아 대통령실에서 했죠. 그죠? 엄밀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면. 했죠. 예. 그러면 요 발언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또 그러네요. 요 발언 서울에 간다고 예. 상황이 바뀌겠느냐라고 예.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비판하면 예. 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반비판을 하잖아요. 예. 김영환 도지사도 한 얘기가 내가 간다고 상황이 바뀌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김영환을 징계하면 대통령도 징계해야 되네요. 논리적으로 보는 논리적으로 거죠. 보면.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대통령실 어떤 일부 참모가 잘못된 얘기를 했어라고 비판하면서 징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이러면 얼마나 국민들이 희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영환 도지사는 자기에게 도전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전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어김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방법을 채택을 했죠. 그것도 아주 집요하게 진짜 제가 볼 때 하이에나처럼. 이준석 당대표 얼마나 하이에나처럼 쥐잡으면서 작사를 냈습니까? 그다음에 뭐 유승민 뭐 원내대표 빼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얼마나 잡돌이를 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는 자기도 자기 사람이 아니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이고 또 단일화에 어떤 저기가 있으니까 직접 저기 정무수석이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일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계속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김영환의 캐릭터와 홍준표의 캐릭터는 정확히 다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위상과 방향도 매우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환 도지사는 절대 윤리위에서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네요. 공통점은 현 시점에서 같은 광역단체장이기도 하고 국민의힘 당원이기도 합니다만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들 기억하실 테지만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좀 흡족할 만한 발언을 하셨고 아니 기꺼이 친일파라고 얘기하면 대통령께서 좋아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일본에 대한 대일 정책에 대한 방향을 동의하면서 꺼낸 말이었기 때문에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이었나요?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저기였을 것 같은데 그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강제징용이었나요? 그거는 그럼 대통령과 무관한 건가요? 무관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대법원 판결할 내용과 정반대의 상황들을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소위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 제3자 변제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신 내주고. 근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제3자가 내주는 거는 그 청구자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제3자 변제가 안 돼요. 제3자 변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3자 변제가 안 되는 얘기를 했고 따라서 구상권 청구도 안 돼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오염수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흡족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끝내 생각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큰일 날 만한 발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오해를 살 뻔했네요. 김영환 도지사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라는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무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잘못된 내용들은 꼭 바로잡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 오늘 홍준표 시장의 SNS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짧게 그렇다면 어찌됐든 최근에 또 사실 그 찌라시는 보셨죠? 그 공천 부적격자 문건이 잠깐 새어 나왔었잖아요. 예, 2장짜리 말씀하시는 두 장짜리 거죠? 그 네. 여권 일각에서 누군가가 네. 음흉한 마음을 품고 만들었겠습니다만 그 문건을 또 둘러싸고 사실 여권이 기사화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네. 일요서울이랑 언론을 포함해서 몇 개 언론밖에 안 썼는데 그러니까 레거시에서 많이 안 다뤄줬는데 그렇지만 여의도 종가는 이미 다 그 찌라시가 다 돌았었거든요. 예. 이준석 전 대표나 여타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 문건의 존재를 알고 있고 예. 이게 뭐 어쨌든 일요서울을 통해서 기사화가 된 건 알아요. 근데 그게 그 맥락을 또 배경을 보면은 어쨌든 개파 싸움의 한 결로 나왔다라는 이제 유추가 가능한데 또 홍준표 시장이 빅텐트니 뭐니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 하라 막 이래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권 내가 좀 뒤숭숭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같이 한번 묶어서 보면은 실제 포용이 불가능하다. 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건이 나왔겠죠, 당연히. 이제 뭐 궁하면 할 수도 있겠죠. 네, 궁하면. 총선 국면이 돼서. 뭐 지금은 아닐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올 연말 연초 1, 2월까지 갔는데도 이런 정도 상황을 가게 된다면 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문서 자체가 허접해요, 일단. 허접하긴 하더라고요. 예, 문서가 허접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 문서가 예를 들면 보고를 위해서 작성된 것 같지는 않다. 예. 대신 아마 무엇인가 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이 원본이 있겠죠. 이 원본을 보고 네. 누가 그거 갖다가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다면 몇 가지를 조합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봐도 이건 일관되게 가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조합한 것 같은데 저는 흐름은 맞다고 봐요. 흐름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이준석, 유승민 그다음에 나경원, 안철수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과 같이 가게 되면 대통령의 정책 실패를 자인해야 돼요.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예.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까지도 포용하게 되면 예. 윤리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잘못다고 스스로 예를 들면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어떤 방향, 스탠스를 봤을 때는 예. 이런 것들까지 다 예를 들면 포기하면서 갈 생각이 없을 것 같고 또 핵심은 MB계가 완벽하게 복원됐다는 겁니다. 그럼요. MB계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선거의 제왕이라고 생각해요. 선거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런 면에서는 굳이 얘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무식하게 막 이동관 이런 사람들 갖다가 집어넣어서 예. 그러니까 노조 파괴하고 시민단체 보조금으로 작살내고 그다음에 언론 장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소기의 성과들을 달성해 나가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아닐지라도 예. 과반 정당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주도성이 강해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전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구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소위 얘기되고 있는 이 찌라시라고 얘기되고 있는 부분에 그 문서는 허접하지만 예.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유리용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어떤 사람의 시도였다고 저도 보고 당연히 이제 이런 문건이 새어 나왔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봤을 때 일단 한번 간을 보고 본인들이 좀 이득이 될 만한 시점에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흘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정치적 이득을 노리지 않고 그런 문건을 왜 굳이 만들었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런 이득을 노리려고 이제 만들었을 텐데 어찌 됐든 그 문건의 핵심은 차기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만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그 의도를 가지고 좀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선거법을 개정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예. 소위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호, 이낙연 연대 이런 연대설 같은 거 지금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좀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도 계속 얘기하는 내용이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세요. 내용적으로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됐죠. 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현재 안으로 가자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만약에 중대선거구제 개편으로 간다면
소위 MD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3인, 2, 3인 아니면 5인 정도를 뽑을 수 있는 거로 가기 때문에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민주당, 음. 국민의힘은 당선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네. 수도권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하게 되면 의미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은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된다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정당이 과반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예. 채택하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더 강해지게 되고 MB계를 주축으로 하는 소위 과거 올드보이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예.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좀 매우 우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시장의 SNS 글을 토대로 해서, 물론 썼다 지웠긴 했습니다만, 글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 이제 총선 구도적인 측면까지 저희가 좀 전망을 해봤는데요. 저희 정치본색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짧고 굵게 또 깊이 있게 하나의 주제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활력 넘치는 도시 베트남 경제 수도 호치민으로 스픽스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즐기며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을 경험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잘 먹고 잘 쉬며 재미있는 경제문화 공부를 곁들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할 호치민 여행 투어 스픽스 세구미 투어 니타 트래블 베트남.